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플노이즈TV 한도희입니다. 오늘도 사례자 한 분 모셔봤거든요.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경기도에 살고 있는 네, 그냥 직장인. 경기도에 살고 계신 직장인 네. 사례자분 나오셨고요. 저희 TV가 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네. 고통받으시는 분들의 사례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도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맞으실까요? 예, 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잠을 거의 못 자고서 나왔어요. 잠을 어제도 못 자셨다는 우리 사례자분, 그럼 어떤 형태의 층간소음인지 얘기 좀 들려주세요. 보통 낮에는 이제 그러니까 생활소음 같은 건데 네. 그런 거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11시 이후 넘어가서부터 이제 새벽 한 4시 정도까지 이제 발 뒤꿈치나 네. 이제 물건 내려놓는 소리, 네. 그리고 이제 약주하시고선 이제 싸우는 소리. 그럼 뭐 거의 하루 종일 소음에 예, 노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맞아요.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일반 연립 빌라. 연립 빌라에 살고 계시고, 그러면은 윗집에서 지금 그런 소리가 네. 들리시는 것 같은데, 밤 11시부터, 그러면은 뭐 오후 시간대는 그냥 일반적인 생활 소음이니까, 네, 그거는 참을 수 있죠.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소음을 내니까. 네. 근데 근데 이제 이제 11시부터 이제 새벽 4, 5시까지는 솔직히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가장 힘든 소음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 밤 늦은 시간 중에. 아무래도 이제 발 뒤꿈치 소리, 뒤꿈치. 예, 그게 울리는 소리가 네. 일반 소리하고 다르게 그 소리만 특정되면은 네. 이제 심장도 막 떨리고, 생각보다 많이 크게 울림으로 많이 작용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발소리예요. 근데 발소리는, 그러니까 일명 발망치라고 하거든요. 뭐, 걸어 다니지 않는 이상 계속 걸어 다니니까 계속 쿵쾅쿵쾅쿵쾅 소리가 들리는 건데, 그럼 그로 인해서 약간 그런 심리적 압박, 강박이 와가지고 심장도 두근두근 거리시고 그러신다고 같은데, 그럼 이런 소음에 시달리신 지 지금 어느 정도 되셨나요? 이사 온 지 반년 됐는데요. 네. 이사 오고 나서부터 한 2주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계속. 예. 그럼 지금 반년 가까이 매일같이 그런 하루 종일 들리는 그런 소음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잠도 아마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예, 지금 잠을 자려면은 정신과에서 이제 처방해준 약 먹고, 이미 정신과 상담도 받으신 상태시고요. 그거 먹고 이제 기막이 있잖아요. 뭐 다이소 같은 데서 이렇게 파는 스폰지. 스펀지 그걸 하고, 근데도 이제 몸이 예민해져 갖고 네. 반응을 하니까 이제 헤드폰을 써요. 정말요? 헤드폰까지.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자면은 좀 답답하잖아요. 불편하고. 안에서 이제 몇 시간 정도 있으면 여기서 이제 습기 차니까 가렵고, 그렇죠. 그리고 헤드폰은 이렇게 크니까 고개를 못 움직이니까 그쵸. 목이 아프고. 그렇게 하고 자고, 이제 그거 아니면은 요거 헤드폰을 빼고 이제 핸드폰으로 갖다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이제 틀어놓고서는 크게 하면은 요 스펀지를 해도 소리는 들리거든요. 약간씩. 그렇게 해서 자고 일어나고 그러면은 멍해요. 눈도 너무 아프고. 잤다고 약간 생각을 안 들 것 같은데, 몸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예, 뭐 계속 피곤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반년 가까이 계속 그런 소음으로 시달리셔서 결국에는 정신과 상담도 받으시고 계시고, 약도 그럼 처방해서 드시고 계시는 거고, 예. 그러면은 불안하고 약간 이런 증상으로 받으신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층간소음도 층간소음인데 제일 큰 문제는 그걸 갖다가 이제 어딘가에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 혹시 지금 혼자 살고 계시나요? 예. 혼자 살고 계시고, 하소연하실 데가 없다. 예, 경찰한테도. 연락을 하셨었나요? 그럼요, 경찰한테도 한 10번 넘게 10번 넘게요? 신고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 소송 걸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기 위층하고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일이 생겨갖고 아, 그것도 있었고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하시기 전에 먼저 찾아가셨던 예, 건가요? 찾아가서 네. 처음에는 이제 좋게 얘기를 네. 했죠. 그러고 나서 그랬을 때 그 윗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좀 미안한데 했어요. 근데 이제 조심하겠다. 자기가 이렇게 생활하는 거 뭐 인지를 갖다가 하셨어요. 그때 이제 인정을 좀 하셨었구나. 자기도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시달렸다. 위층 때문에. 자기 위층 때문에. 네. 근데 알면서 하거든요, 지금. 자기네들이. 알면서도, 그러니까 인정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시겠구나라고 좀 믿으셨겠어요. 좀 안심을 하셨고. 처음에는 좀 그랬죠. 근데 이제는 내 집에서 내가 이렇게 산다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뒤로 또 그래서 또 한두 번 더 찾아가셨던 거죠? 예, 가서 얘기를 이제 했는데, 약주도 좀 사드리고, 담배도 사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제가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네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일이 좀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네. 그래갖고서는 11시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11시부터 4시까지만 네. 재워줄 수 있으면 조용히 해주시면 제가 딴 때는 나가서 지내든지 네.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지켜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도 하소연해보고, 근데 이제 경찰도 이제는 안 와요. 처음에는 경찰 분들도 출동을 좀 하셔서 위에 올라가셔서 좀 이렇게 중립을 이렇게 해주시고 하셨었나 보다. 제재를 해주시려고 하고. 예, 해주셨는데 네. 이제 너무 많으니까, 횟수가 너무 많으니까 새벽 시간에 네. 문을 두드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께서, 경찰이 이제, 그런 공권력이 없다. 저는 이제 너무 심하면 네.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딱지라도 끊을 줄 알았어요. 최소한. 네.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그런 것도 없었고.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우리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예, 병원도 네. 찾아다니고, 여기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갖고, 네. 요 사랑의 병원에 한번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 네. 뇌출혈로. 뇌출혈이요? 예. 뇌출혈로 해갖고서 이제 피가 이렇게 네. 계속 조금씩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그걸 몰랐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는 네. 계속 몸만 깔아지고 그래갖고서는 있다가 네. 약사 선생님한테 이제 네. 동네 약국 약사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이런 증상이 있다고 했더니 네. 얘기 들어보시더니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맞췄죠. 그게 다 뇌출혈. 그것도 스트레스성. 스트레스성으로 인해서 네. 쌓여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일 텐데, 아니, 그럼 이렇게 내가 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아프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다시 뭐 하소연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윗집에 가셔서? 그냥 너무 힘들다. 정말 이렇게 지금 뭐 정신과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심지어 뇌출혈로 병원까지 간 적도 있다. 다 알아요. 다 아세요? 아는데 그분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사이가 너무 안 좋은 부부시고, 두 분이 또 싸우시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 그런 거 있고. 아저씨가. 예. 네, 두 분 다. 두 분 다요? 예, 두 분 다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층간소음 그 측정해주는 네. 그 기관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알아봐갖고 전화를 딱 했는데, 네. 그 물어보자마자 얘기하더라고요. 이 빌라 자체가 네. 잘못 지어진 집이라. 오히려. 원래는 1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네. 그걸 부시고 빌라를 지었으면 조금 이렇게 건축법에 맞게 지었을 네. 텐데 그게 아니고서는 이제 위만 뜯어내고 이렇게 가건물처럼 올린 네. 빌라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그래서 건가요? 콘크리트가 있는 곳도 있고 네. 얇은 곳도 있고 막 네. 이러니까 소음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뭐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건가요? 그 그죠. 기관에서도? 그렇죠. 거기는 딱 한마디로 측정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은? 예, 그러니까 텐트나 이런 데서 소음 측정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집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으니 그냥 중이 저리 싫으면 떠나든 이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은 네. 나와 있고. 와, 정말 뭐, 우리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사례자분들에 비해서 가장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찾아가도 네. 보고, 경찰에도 10번 넘게 신고를 해봤고, 또 심지어 그 측정을 하는 기관까지, 소음 측정하는 기관까지 찾아가서 의뢰도 해본 사례자분이신데, 뭐, 어느 하나 해결책이 있지 않은 이 현실. 그게 제일 절망스러웠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어딘가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노력하다 보면 네.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해결책이 나오겠거니 생각을 하고서는 노력을 계속 알아보고 했었거든요. 했는데, 근데 이거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저 위층하고 트러블이 있어갖고서는 네. 한 2번 정도 트러블이 있어갖고서는 3번이죠. 네. 한 번은 잘 얘기를 하고 네. 올라가는 길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못하겠다 하면서 뒤통수를 쳤어요. 그게 왜? 누가 누구를 쳐요? 그분이 저 뒤통수를 쳐갖고, 근데 그땐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내가 더 젊은 사람이고 하고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맞대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쌍방으로 끝났어요, 1차로. 네. 그리고 2번째는 아주머니가 저를 밀었는데, 이게- 몸싸움까지 지금 번지신 거예요? 그죠? 그 아주머니가 저를 밀었어요. 밀었는데, 심각한데요? 이 CCTV가 네. 제 머리하고 요 상체 부분만 나오고, 아주머니가 키가 작으니까 안 찍히셨구나. 치는 게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자가로 치료하고, 이제 3번째는 한 달 전쯤인가, 요 근래에 마지막으로 올라갔을 때, 네. 아주머니가 이제 술에 너무 취해갖고 저를 갖다 이제 칼을 들고 올라왔다고, 그러고서 신고를 하셨어요. 내가 칼을 들고 올라서 협박을 했다. 거짓 신고네요. 예, 그렇게 하셨는데, 옆집에 사시는 네. 분이 저랑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아침에 잠깐 나왔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 저는 너무 시끄러워서 올라가는 길이었고. 근데 이제 경찰이 이제 많이 왔죠. 칼 들고 왔다니까. 네. 요즘 이슈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분이 이제 증언을 해주셔갖고, 네. 혐의 없으면 됐는데, 이거 너무 심각한데? 제가 이제 화가 나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무고죄로 이제 신고를 하려고, 네. 무고죄가 제가 이제 좀 세더라고요. 네. 여기 갔는데, 또 뭐가 없나요? 증거나 이런 경우. 그건 이제 그쪽에서 경찰이 그렇게 오고, 저하고도 또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제 집 방 안에서. 네. 근데 가서 이제 며칠 뒤에 가서 보니까, 사건 자체가 네. 단순, 뭐 그런 걸로. 아, 그래서 그것도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지금 심정이 어떠실까요? 어떻게? 어제도 네. 계속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네. 길거리에 계속 돌고. 그냥 방황을 하신 거예요? 집에 어쩔 수 없어요. 들어가기. 지금 이제 명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러면은 명절은 지금 처음 맞으시는 건가요? 이 집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렇다고 또 활발해갖고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네. 잘 어울리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 이제 막 약 계속 먹고 계속 네. 깔아주고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와,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들을수록 너무 안타깝고 좀 답답한 사연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층간소음이 심한 것도 엄청 심한 거지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도 해결해주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 정말 많이 아까 절망적이시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분들의 사연을 많이 받고 저희도 확실한 층간소음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든가 층간소음에 관해서 아니면 뭐 윗집 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도 좋고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게 층간소음이라 그러면은 네. 처음에는 다들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네. 이 지속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은 네. 계속 망가지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거든요.
그 심각해지는 변화를 갖다가 사람들은 다 너무 예민하게 보는 거 아니야? 네. 그 이렇게 직장 오해를- 생활이나 막 그런 거 할 때도 야, 뭐 그런 거 갖고서는 그러냐. 그러니까 직접 겪어보시지 못하신 분들 정말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그죠. 이거는 음. 저도 살면서 층간소음이랑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막 병원에 다니시고 약을 드시고 뭐 귀마개 헤드셋까지 착용할 정도의 이럴 거라고는 뭐 상상에도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정말 그럼 혹시 바라는 게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라는 거예요. 네. 아, 이제 좀 이런 거에 대한 좀 인식이 네. 좀 같이 살자. 뭐 음. 그런 인식으로 좀 변해갖고 이 댓글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그러면 네. 야, 돈 벌어서 열림 나가면 되지. 아. 좋은 집 가면 되지. 그냥 이사 가면 되지. 그러니까 예. 너무 단순하게 그냥 톡톡 던지는 그런 얘기들. 예,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이게 뭐 말이 쉽지, 뭐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오늘, 사례자분 너무 고통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 어떻게 좀 최대한 빨리 또 해결되길 바라는데, 화이팅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좀 죄송할 정도로 많이 그러네요. 오늘 이렇게 저희 TV를 통해서나마 좀 이렇게 하소연이 되셨다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귀한 시간 그리고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